네, 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지난달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부진했던 것의 첫 번째 이유가 그 전승절 관련해서 많은 제조업들의 공장이 돌아가지 못했다.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을 좋게 가꾸기 위해서 공장 돌리는 것을 제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텐진의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만을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도 발표가 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앞서서 연구원이 짚어주셨네요.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2조 원 정도의 규모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AIIB도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제 총재 지명자도 나왔고요. 또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의 또 강력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제 중국 주식시장 그 급격히 악화됐던 투자 심리에서 벗어나서 투자 심리 안정과 함께 지수의 안정 또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게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중국 주식시장은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8,190선 내외에서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실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입니다. 현정우 주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처음에는 중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특히 제가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납축전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지 시장 중심이 기존에 저희가 흔히 자동차에 넣는 배터리 납축전지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력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낮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납축전지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이 올해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제품 모두 가격을 앞세워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배터리 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의 배터리 시장은 약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시장의 중심인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 전지로 이동하고 있으나 납축전지는 낮은 가격과 우수한 전류 흐름,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여전히 자동차 배터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후 출시되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물론 주력은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합니다. 연료 역할은 대형 리튬이온 전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동 시에 필요한 납축전지가 별도로 사용돼야 하고요.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 자체는 그 성장률이 조금 소폭 둔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 대비 높은 7%대 성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납축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9.4%의 오히려 자동차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향후 202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그 성장이 유지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점은 자동차 보유량 증가로 인해서 애프터 마켓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자동차 보유량 증가율은 생산량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 증가율은 20.8%로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 증가율인 6.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3년간 중국의 연간 자동차 보유량 복합 성장률은 약 16.5%에 이르러서 생산량 복합 성장률인 11%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애프터마켓 비중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의 경우 축전지 시장에서 애프터마켓 비중은 현재 70에서 75%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60에서 6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 이 수치를 단순히 비교한다면 유럽 시장만큼 추가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납축전지 시장은 좀 경쟁 심화를 통해서 영세 업체들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축전지 시장에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중국 자동차
시동 납축전지 제조사는 한때 3,000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환경 규제를 강화했고요. 그에 따라서 다수의 소형업체들이 현재 퇴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따르면 2022년에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사용 기준에 미달하는 2,000개 정도의 영세업체가 퇴출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2015년 또 올해만 해도 수백 개 업체가 새로 신규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현재 고가 제품 시장분을 보면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미국의 존스 컨트롤즈나 일본의 소니, 히타치 등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가 점유하고 있고요. 로컬 업체들은 각각 경쟁력과 유통망을 강점으로 중저가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중국 납축전지 시장에서 상위 업체로 도약하고 현재 상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낙타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요. 이름이 재밌네요. 낙타그룹, 실질적으로 영어 이름도 캐멜입니다. 낙타라고 부르고요. 네. 카멜. 네. 지금 일단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선두 기업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1위이고요. 잠깐 연약을 말씀드리면 1980년에 후베이성 상암시에 설립된 자동차 배터리 생산 업체입니다. 2000년에 민영화가 됐고요. 2011년 6월 상해 거래소에 상장됐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2조 4천억 수준입니다. 낙타그룹은 중국 내 축전지 전문 제조업체로 주로 일반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 전동 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납산 축전지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중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약 1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특히 축전지 및 현재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타 배터리는 현재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권 업체였던 존슨 컨트롤즈나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축전지 브랜드들을 보면 이 브랜드를 제치고 현재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스타 배터리 가격은 현재 존슨 컨트롤 그리고 보시 등 제품 가격보다 2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순위 부분에서 보면은 약 2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현재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시동형 리튬 배터리 사업 규모의 확장으로 기업 가치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신부의 자동차 기업 평균 연비 조사 강화 조치로 인해 가격과 현재 총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스타 배터리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스타 배터리의 단가는 일반 배터리보다 약 1.5배 높고 총 이익률은 약 5에서 10%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낙타그룹의 스타 배터리 제품은 이미 폭스바겐과 포드 등 자동차 기업의 인증을 받았고 향후에 대량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요. 아우디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원가에도 이중적인 우세를 보유함으로써 점차 해외 브랜드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그룹은 최근에 애프터마켓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보면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 매출 비중이 각각 49%랑 50%로 반반 정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 수년간 이 수치가 조금씩 조정되면서 최근에는 45% 그리고 55% 소폭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비중은 40% 그리고 60%로 조정될 걸로 보이는데 애프터마켓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애프터마켓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 이거는 개인 고객들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 고객 매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개인 고객이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격 결정 능력이 취약하고 고객은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실 때 고객님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리지널 부품을 좀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그룹은 애프터마켓에서 대리점들과 제휴해 완성차 생산 기업보다 10에서 20% 높은 가격을 제시해 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향후 애프터마켓 수익이 이제 전체적인 비포마켓보다 높아서 회사 전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비포마켓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약 18.5%로 보고 있는데 애프터마켓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현재 2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전지 애프터마켓에서 낙타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10% 정도가 되고 있지만 브랜드 그리고 서비스 및 원가 우세를 이용해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낙타그룹은 해외 시장 확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낙타 화남 공장과 아폴로 공장은 올해 2분기 전부터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8월에는 기술 보완을 통해 실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계속 말씀드렸던 스타트스타 배터리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4분기에는 보다 큰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낙타그룹은 베네수엘라 교통부와 2.3억 위안 규모의 건전지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미 50%의 선불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하반기에 약 1,500만 위안의 순수익을 보장하고요.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년간 동사 건전지 수출 같은 경우에는 100%의 복합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은 현재 동사의 전략적 중심에 있고요. 지난 몇 년간은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조정의 단계였다면 향후 3년은 수익 창출의 단계로 진입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수주 얘기해 주셨는데요. 건자재라고요? 아니, 건전지 수출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전지 수출입니다. 전지. 전지요? 예. 잘못 들었네요, 제가. 네. 정부 쪽으로도 이렇게 또 수주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또 비아적 쪽으로도 매출이 나오나요? 현재 비아적 쪽으로는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아적과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비아적도 배터리를 만들죠, 자동차 배터리를. 네, 배터리를 만드는데 지금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은 축전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비아적은 리튬입니다. 그리고 리튬의 낙타그룹이 신규로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렇다면 향후 이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서는 비아적과 경쟁 관계에 있게 되겠죠. 근데 지난번 비아적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성장기에 갓 진입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경쟁 구도는 오히려 시장 파이를 크게 만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쪽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AS잖아요. 이것도 배터리 관련만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좀 배터리 관련해서만 애프터마켓에서 하고 있고요. 낙타그룹은 매출의 99% 이상이 전부 배터리 관련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모든 매출은 배터리에서 나오고 나머지 소폭의 매출만 또 애프터마켓 쪽으로 또 나타나고 있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낙타그룹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낙타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또 이 뒷스토리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국내 기업과 또 비교하려면 2차 전지 업체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낙타그룹을 국내에서는 정확히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타그룹의 납축전지는 국내 세방전지라는 회사와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낙타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온 배터리를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삼성 SDI나 LG화학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요. 낙타그룹 현재 사업 부분 중에 축전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방전지와 유사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 다 축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은 낙축전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를 좀 보시면 낙타그룹과 세방전지 모두 매출의 규모는 2천억 수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낙타그룹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PE 배수를 보시면은 낙타그룹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은 단순히 밸류에이션 수치를 PE를 비교했을 때 낙타그룹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가 하는 걱정이 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린 낙타그룹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삼성 SDI의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낙타그룹에서는 매출 비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7월 15일 이 회사 공시에 의하면 현재 특정 대상에 대해 약 3,600원 규모의 주식을 사모 발행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 자금은 각각 리튬 전지 프로젝트, 펜압 산축전지 처리 프로젝트, 산화 리스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유동자산 보충에 사용할 계획으로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 확대를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큰 배경하에 현재 리튬 전지 프로젝트는 투자는 정부의
그 향후 장기 전략 방향에도 굉장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낙타그룹이 리튬 전지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우디, 포드 등 광범위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분석 최근에 따르면요, 리튬 전지 프로젝트에 총 10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고 2년에 거쳐 이에 따른 공장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상적으로 양산을 진입한다면 연간 23억 위안의 매출, 2.34억 위안의 순이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 중에서 현재 매출 자체는 세방전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세방전지가 향후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변신하게 하는 기업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낙타그룹의 매출액 규모가 세방전지와 비슷하네요, 실제로 현재. 네. 예, 의외로 또 작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기업이 아우디나 포드, 폭스바겐 쪽으로 납품한다는 이력도 상당히 대단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 자체만 보더라도 이 낙타그룹의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반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매출액이 작지만 충분히 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셨는데요. 축전지는 국내 세방전지, 리튬 쪽으로는 삼성 SDI와 비교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낙타그룹의 투자 포인트와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타그룹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굉장히 있는 업체고 향후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보유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에프캐터 마켓 시장의 고성장을 봄에 따라 향후 3년간 자동차용 배터리 자체는 연간 매출이 약 14.6%에 이르는 고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낙타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낙타그룹은 업계 선두 기업으로 환경보호 기준 강화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형 및 영세 업체들이 2014년, 14년 환경보호 기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폐업한 것과는 달리 업계 순위인 낙타그룹은 2016년 점유율이 30%로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46억 2천만 원 위안에서 약 87억 2천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3년간 복합 성장률이 24%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민영화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생산 운영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서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애프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통망을 보완하는 등 현재 순이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2016년에는 순이익률이 11%에서 13%로 확대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에서는 같은 회사를 찾아보일 수가 없고요. 상해 A주 상장사 중에 자동차용 배터리 업계에서는 선두 기업이자 민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과 납축 배터리 시장 양측 모두를 제패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낙타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20 위안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5 위안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들고요. 현재 최근에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1차례 조정을 보일 걸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향후 13위안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를 권고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9위안 정도까지는 충분적으로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우 차이나 낙타그룹 알아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